예, 안녕하세요. 이번 5주차 내용은 1.6절의 역행렬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들을 간단히 복습을 하면은, 먼저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제 푸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연립 1차 방정식의 간단한 응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더 복잡하고 재밌는 예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차차 배우면서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행렬들을 배웠죠. 일단 정사각행렬, 그러니까 행의 길이와 열의 길이가 같은 그런 행렬들이죠. 그리고 대각행렬, 그러니까 대각 성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0인 대각행렬, 아주 간단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삼각행렬, 그리고 특별히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 이제 단위행렬이었죠. 마지막으로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행렬의 그 대각선 그 원소들을 그 축으로 해서 뒤집어주는 그런 전치 행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덧셈, 스칼라배, 곱셈, 그리고 앞에 나온 이제 전치 행렬까지 이런 행렬의 연산들의 기본적인 성질을 배웠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성질들을 정확히 알고 물론 중요하지만 왜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이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제 드디어 역행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요. 행렬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그냥 기본, 여기서 특히 아주 우리 옛날에 배웠던 쉬운 1차 방정식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2차 방정식과 그런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이런 행렬 방정식을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 행렬 방정식에 접근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이런 1차 방정식을 볼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게 좀 안 적혀 있는데, x의 개수인 바로 a는 0이 아니어야죠. 자, 그러면 양변에 a의 여건을 곱합니다. 그렇죠? 자, 왜 a의 여건을 곱했을까요? 먼저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묶어서 계산하면은, 그죠? 그럼 바로 그 값이 뭐가 되죠? 1이 되죠. 왜 1을 만들었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왜 1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1은 곱하나 마나인 거기 때문이죠. 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좌변에 뭐만 남기고 싶은 거냐면 x만 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1을 만들었고요. 1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지금 일단 a가 먼저 있으니까 a의 여건이라는 걸 양변에 곱해준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우리 이 행렬 방정식에도 하자는 거죠. 행렬 방정식에서도. 그래서 만약 마지막 부분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좌변에 x만 남기만 오는, 지금 a라는 행렬이 곱해지는 상황에서 마지막에는 x라는 행렬만 남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바로 이 x의 답이 우변이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직전을 뭐냐면 i라고 쓴 게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뭐였죠? 단위 행렬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아무 곱하나 마나인 행렬의 곱셈을 하나 마나인 그런 행렬이기 때문에 단위 행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이런 1차 방정식 풀 때도 1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게 a가 있을 때 a의 여건이 중요했듯이, 행렬 a가 있을 때 행렬 a의 어떤 여건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곱해서 바로 이 단위 행렬이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다음에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바로 역행렬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a의 모양은 정사각행렬이 됩니다. 그래야지 곱하고 난 다음에도 모양이 바뀌지가 않죠. 그리고 i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위행렬인데, 이 정사각행렬, 단위행렬 크기가 같은 겁니다. 그죠? 만약 정사각행렬이 a가 3 곱하기 3이면은 단위행렬도 3 곱하기 3인 단위행렬을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행렬 b냐면 a의 오른쪽에서 곱하던 a의 왼쪽에서 곱하던 단위행렬이 되는 그런 행렬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행렬 b가 존재하면 a를 가역행렬 또는 정칙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b를 뭐라고 하냐면 a의 역행렬이라고 하죠. 역행렬.
그리고 기호로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 실수의 경우랑 비교를 해보시면 실수에서도 실수 a의 역원은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표현했듯이 행렬의 경우에도 이거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본 따서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게 있긴 있는 건지 궁금하니까 자, 요런 2, 3, 마이너스 1, 2라고 하는 2 곱하기 행렬의 경우에 자, 지금 요거를 어떻게 찾았는지는 조금 뒤에 우리 배울 거고 일단 다음 같은 행렬 한번 곱해 보시면 곱할 때 항상 이렇게 나누라고 했죠. 곱해서 확인해 보시면 하나만 오게 확인해 보면 여기만 7분의 4 2 곱하기 7분의 2니까 7분의 4하고 3 곱하기 7분의 1이니까 7분의 3이죠.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하면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나머지 성분들도 다 확인하면 바로 단위 행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행렬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좌우에 위치를 바꿔 곱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단위 행렬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2, 3, 마이너스 1, 2라는 행렬의 역행렬이 바로 얘네들이 되는 거죠.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행렬의 다음과 같은 행렬이 가역 행렬인지, 즉 역행렬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앞과 똑같이 찾으면 되는 거니까 뭐 x, y, g, w 자, 이렇게 w는 숫자를 싫어하는 학생도 있던데 자, 이렇게 곱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바로 단위 행렬 1, 0, 0, 1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곱할 때 이렇게 나눠서 곱하라고 했죠. 나눠서 곱해야 되니까 x는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y는 0이 나오고요. 이쪽 두 번째 성분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성분 쪽을 보면 마이너스 x는 0이 나오고 네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y는 1이 나오죠. 자, 이 두 개가 비교를 해보시면 x는 0이 돼야 하기도 하고 1이 돼야 하니까 이거는 없는 거죠. 모순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역행렬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역행렬이 있으면 참 세상이 쉽고 간단하고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없습니다. 자, 굳이 구별하자면 역행렬이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역행렬이 없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자, 기본적인 것들 한번 살펴볼 텐데 이런 겁니다. 바로 가역행렬, 즉 역행렬이 있는데 여러 개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런데 정리 1.6.3은 바로 뭐냐면 역행렬이 있으면 유일하다는 거예요. 역행렬이 있으면 유일하다는 거. 자, 제가 항상 실수의 경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모든 실수가 역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역수가 있으면 그 역수는 유일합니다. 행렬 버전도 비슷한 아주 유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A가 가역행렬, 역행렬이 있으면 그 역행렬은 유일하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우리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증명할까요? 일단 있다는 건 알아요. 즉 존재는 오케이. 왜냐면 가정이니까 그거 바로 가역행렬이란 가정에서 존재는 오케이. 자, 유일하다는 건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1학년 때 배웠던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두 개가 있다고 하고서 그게 같다고 하는 걸 보이는 거죠. 즉 두 개, BC라고 하는 거죠. BC가 A의 역행렬, 두 개의 역행렬을 가지면 쭉 뭔가 써서 이 B와 최종적으로 C가 같다는 걸 우리 보일 거고요. 따라서 역행렬은 유일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좋겠죠. 지금 이거를 우리는 중간 부분을 메꿀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메꿀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하고 싶은 여러분의 당부는 뭐냐면 중간에 세세운 부분 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거는 방금처럼 큰 틀을 먼저 짤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큰 틀들을 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디테일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만약 디테일한 부분을 못 채워도 큰 어떤 증명의 틀을 이해하고 아니면 계획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요 남은 중간을 메꿔야 돼요. 그죠? A의 역행렬이 2개 있을 때 그 2개가 같아진다. 이거 보여야 되는데, 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트릭하고도 가까운, 트릭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자, A의 역행이 2개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A의 왼쪽이나 오른쪽 곱하면 다 단위행렬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요 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자, 다음 같은 거를 계산합니다. B, A, C 이런 걸 계산을 해요. 자, 행렬 3개 곱하는 건 2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게 있냐면 뒤에 거를 먼저 2개 계산할 수도 있고, 앞에 거 2개를 먼저 계산하고 뒤에 걸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같다고 그랬죠. 예, 이거 이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행렬 곱에서 이렇게 앞에 거 2개를 먼저 곱하고 뒤에 걸 곱하는 거나, 뒤에 거 2개를 먼저 곱하고 앞에 걸 곱하는 거 같은 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했냐면 결합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름 기억 못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자, 요 뒤에 거 2개를 곱하면 바로 위에서 A와 C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 하면 단위행렬이 된다고 그랬죠. 단위행렬이 된다고 그랬고, 단위행렬은 바로 어떤 행렬이냐면 곱하나 마나인 행렬입니다. 즉 B와 I를 곱했는데 B에다가 I 곱하는 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오른쪽을 보시면 B랑 A를 곱하면 단위행렬이 된다고 했죠. 역시 거기에 또 C를 곱하는 거니까 역시 이 경우에는 C가 됩니다. 예. 따라서 결국은 가장 처음 부분과 가장 끝에 부분을 보면 B와 C는 같고, 따라서 역행렬은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부분도 길진 않았지만 잘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명까지 끝나고 나면 이 정리의 중요성 또는 쓰임이 무엇인지도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역행렬이 있다면 그것은 유일하다. 예,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번은 뭐냐면, 예. 자, 정사행렬이 있는데, 자, 역행렬인지 아닌지를 좀 우리가 하고 싶은데, 원래 정의는 여기 보시면 역행렬의 정의는, 예, 오른쪽에도 곱하고 왼쪽에도 곱하고 행렬 곱셈을 2번 해서 둘 다 단위행렬 되는 거 확인해야 되는데 좀 번거롭죠. 자, 이 정리에 유용한 건 뭐냐면, 오른쪽에 곱해서 단위행렬, 왼쪽은 안 곱해봤어요. 그죠? 오른쪽에 곱해서 단위행렬인 걸 확인하면 A는 가역행렬이고 이 B가 바로 역행렬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왼쪽만 곱해보는 거예요. 왼쪽에만 곱해봐서 단위행렬 되는 걸 확인하시면 역행렬이 존재하고 가역행렬이고, 즉 이 B가 바로 역행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렬 곱셈을 한 번만 해보는 거예요. 원래 정의는 왼쪽 오른쪽 2번 다 단위행렬 되는 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정의 1.6.4의 의미는 왼쪽이든 오른쪽 한쪽만 곱해서 단위행렬 되는 걸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요 증명에 굉장히 유용한 결과인데 증명은 아쉽게도 여기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2.3절의 염슨 문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루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결과는, 자, A 행렬, B 행렬 두 가역 행렬이 있는데 그 곱도 역시 가역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곱의 역행렬은 각각 역행렬이 곱인데 여기 한 가지야. 예, 예상한 거랑 조금 다른.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왜 예상한 거랑 다르냐면, 실수에서 3도 역수가 있죠. 그리고 5도 역수가 있죠. 그럼 3 곱하기 5의 역수는 우리 생각하기를 3의 역수, 5의 역수, 그러니까 3분의 1, 5분의 1, 따라서 15분의 1,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곱의 순서가, 예, 뒤바뀌어 있죠. 이게 아마 조금 계속 비교하셨던 분들은 좀 예, 이 부분에 또 주목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증명, 예,
자, 우리 바로 앞에 결과를 보시는 거죠. 보면 됩니다. 예. 어떤 행렬의 역행렬인 보이고 싶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개를 곱해서 단위 행렬인 걸 보이면 되죠. 자, 원래는 왼쪽 오른쪽 다 곱해봐야 되는데 1.6.4 정리 1.6점 사이에서 어느 쪽만 곱하면 돼요? 아무 쪽이나 한쪽만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 지금 이 문장의 의미는 얘가 B 역행렬 곱하기 A 역행렬이 A, B라는 행렬의 역행렬이라고 하니까 뭐를 곱해봐야 되냐면 B 역행렬 곱하기 A 역행렬을 하고 뭐를 곱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A, B를 곱해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잘 해서 모인 걸 보이면 예, 쭉 해서 단위 행렬인 걸 보이면 따라서 뭐에 의해서 정리 1.6.4에 왼쪽에 곱하는 게 바로 뭔가요? 2번이네요. 그죠? 예. 2에 의해 이게 B 역행렬, A 역행렬은 바로 뭐가 되냐면 AB의 역행렬이 되는 거죠. 결론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거를 한 번에 바로 떠올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증명이. 하지만 자꾸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기술도 빠르게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지금 이 두 행렬 곱해서 단행렬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갈까요? 거의 다 왔는데 자, 어떻게 하면 단행렬인 거 보일 수 있을까요? 처음에 바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한 5분 정도 꼭 고민해 주시는 게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최소한 이런 증명 같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계산 문제도 증명 문제 한 5분 정도 고민해 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자, 5분이 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났다 보고 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한참 이것저것 떠올리시면 사실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별 거 없고 아까 결합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앞에 두 개를 먼저 곱하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먼저 곱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왜 이걸 먼저 묶었을까요? 바로 A와 A 역행렬 곱해졌으니까 단위 행렬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위 행렬이 될 테고요. 조금 공간이 없으니까 원래 한 줄 더 필요한데 옆에다 쓰겠습니다. 단위 행렬하고 예, 어떤 행렬을 곱하면 그냥 단위 행렬을 곱하나 마나인 거라고 했죠. 그래서 I가 사라지고 B 인버스 B 역행렬 B의 곱만 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B 역행렬하고 B를 곱했으니까 단위 행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 2.6.4의 2에 의해서 B의 역행렬 곱하기 A 역행렬은 바로 AB의 역행렬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결과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 기호를 말하지 않고 말로만 다시 한번 정리 1.6.5를 말씀드려보면 두 행렬 곱의 역행렬은 각각 역행렬의 곱이에요. 그죠? 곱의 역행렬 하나는 다른 하나는 역행렬의 곱입니다. 그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같다는 거죠. 곱의 역행렬이나 역행렬의 곱이나 같은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역행렬의 곱을 할 때 두 개의 순서가 바뀐다는 점. 예, 위치가 바뀐다는 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예제 1.6.6은 예, 암호문 만드는 건데 영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할 수도 있고 한글의 경우에도 우리 교재 나온 것 같이 하면 여러 전달하고 싶은 그 문장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도록 예, 할 수가 있어요. 자, 암호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B라는 예, 사람하고 지금 이 예제는 B가 예진이라는 사람일 것 같은데 어쨌든 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황인데 이 세 번째 어떤 C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그걸 볼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C가 이거 메시지를 보는 상황에서도 암호문이라고 하는 건 보고 있더라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의미를 못 알아보도록 하는 게 이제 암호문이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전달하고 싶은 원래의 문장을 숫자로 바꾸고 숫자를 행렬을 이용해서 다른 숫자들로 바꿔서 전달을 하면 예, 이 B라는 사람은 또 그거의 역행렬을 이용해서 원래의 숫자들로 다시 얻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C라는 사람이 행렬을 잘 알면 이런 방법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C도 이 문장 주고받는 메시지의 내용을 다 알게 되니까 사실은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닙니다. 행렬을 이용한 재밌는 암호문 만드는 방식이니까 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